네, 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뵙고 병원을 소개해드리는 홍해걸고, 자, 오늘은요, 좀 특별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잠과 관련된 치료를 전문적으로 선보이는 곳이고, 또 저희 비욘디의 멘토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코슬립 의원이죠. 네, 코슬립 수면의원. 네, 이름이 정말 독특하죠. 네, 신홍범 원장님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우 병원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규모가 네, 그리고 굉장히 바쁘세요. 지금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한 거 여러분께 양해 말씀 올릴게요. 네. 환자분이 계셔서 네, 의사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네 분이 계시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한 달에 2번 나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아. 상근은 4분, 네, 비상근이 와. 한 분 계십니다. 그 수면 관련된 의사분만 4분이 계시고. 예, 저희는 이제 수면 관련 진료만 합니다. 네. 근데 이 병원은 그러면 언제 오픈하신 건가요? 저희가 처음 오픈은 이제 2007년 12월에 했고요. 여기로 옮긴 거는 이제 2016년. 어우, 그렇구나. 네. 자, 위치가 설릉역이죠? 네. 설릉역 몇 번 출구죠? 5번 출구, 6번 출구. 네. 양쪽 다 됩니다. 네, 5, 6번 다 네. 나오고,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12층이고, 네. 그 다음에 7층에도 있고요. 예.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한 100m 떨어진 곳에 이제 동현 빌딩에 네. 거기도 5층에도 이제 검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사분도 그 상근 의사만 4분이고, 네. 병원도 이 정도면은 거의 뭐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 아닐까요? 저희가 검사실이 이제 22개 있고요. 네. 아마 국내에서 단일 센터로는 검사실이 제일 많을 겁니다. 네. 22개나 되는 그 수면 다원 검사. 네. 그 주무시면서 검사하는 거죠. 네. 네. 자, 많이 궁금하시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엘리베이터로 왔다 갔다 하고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네. 원장님께 말씀만 듣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또 이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 가장 중요한 수면 다원 검사실이죠. 네. 거기를 잠깐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네. 병원 전체에 25개가 있다는 22개. 얘기. 22개. 네. 네. 검사실이 있고요. 대단합니다. 검사실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이쪽이 비었나 본데요. 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침대가 있네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침대고, 이제부터 환자가 없으니까 이걸 벗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있는 장치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수면 검사실이고요. 네. 여기 이제 방 우리가 네. 보시니까 또 우리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방음을 위해서 좀 신경을 쓰고 사실 이제 환자 여기 들어오시면 나는 이게 검사 장비가 엄청 있는 줄 알아이처럼 네, 이제 네. 막상 이렇게 그냥 방이죠. 예상을 하는 방이고 실제로 이제 그 환자 몸에 붙인 센서를 연결하는 이제 페이션트 유닛을 연결하는 거고 요게 이제 저 라인을 타고 네. 조정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뭐 착용 그런 장비는 한 거의 요거 정도 되는 한 손가락 2개 합친 거 정도의 장비밖에 없습니다. 워낙 컴팩트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부착을 합니까? 예 이제 센서는 뭐 뇌에서부터 호, 가슴, 배까지 다리까지 다 붙이니까요. 와, 다 붙여요. 온 전신에.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림으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검사 이제 큰 장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요게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 검사실에 있는 우리 기사도 하고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검사실을 하다가 불편하면 이제 뭔가 얘기하시거나 뭐 화장실 가신다든지 그럴 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 양압기라고 들어보셨는지. 그럼요. 예, 네. 수면무호흡 치료하는 그런 이제 양압기고 뭐 이렇게 튜브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치료를 하고 그때 양압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양압기 압력을 정해야 돼요. 네. 이것도 이제 중요한 우리 의료 이제 수면 관리하는 의료 행위 중에 하나라서 자면서 이제 압력을 정하는 검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하룻밤 주무셔야겠네요. 그렇죠. 하룻밤 주무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몸에 부착을 다 하고, 그다음에 저 위에도 이렇게 뭔가 예, 그 모니터하는 장치가 예, 있네요. 저희에 이제 혹시 문을 조금 이제 닫아보시면 네네. 더 잘 보일 수 있는데, 네. 주무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적외선 카메라로 어허. 저쪽이 이제 적외선을 보내는 것이고 까만 게 예. 저기 카메라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무시는 동안의 모습을 녹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몸을 뒤척이고 뭐 이런 걸 봐야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환자복을 갈아입고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게 제일 좁은 방입니다. 훨씬 네. 더 넓은 방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옷장이 있죠. 옷을 갈아입고 뭐 네. 기본적인 수건이라든지 그 필요한 세면도구 뭐 등등을 이제 이렇게 다 구비를 해놓고 있고 샤워실이 딸려 있는 방도 있고 네. 예, 이 방은 이제 샤워실이 딸려 있지 않은 방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런 그 검사실이 22개나 있다. 예. 네. 아니, 근데 그 엄청난 규모예요. 네. 예. 그 자세한 이야기는 그 우리 원장님 방에서 좀 말씀을 예. 나눌게요. 자, 네. 간단하게 네. 검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네. 자, 원장님 방은 어디로 가나요? 이쪽으로 가나요? 진료실 1번. 네. 잠깐요, 그 전에 저희 TMS를 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TMS는 뭐 하는 데인가요? 환자분이 말씀 안 계셔서. 네. TMS는 이제 경두계 자기 자극이라고 해서 여기 그림에 좀 나와 있죠. 여기 이제 환자분이 이제 앉아서 뭐 치료를 받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이 기계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이 프로브죠. 여기가 이제 전 자석이 되는 거예요. 아, 자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자기장을 쏘아줘서 뇌를 자극해서 이제 치료 효과를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먹는 약이 있죠, 그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전기를 이용한 전자약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이제 이런 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사실은 우울증에 많이 써요. 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불면증 치료에 아마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처음이다시피 2016년도 여기 이제 오면서부터 이제 그 불면증 TMS 치료를 시작했고 최근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도 조금 따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하루 30분 동안 하는 건가요? 예, 한 번에 이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 내내 거의 매일 4번 내지 5번 하기도 하고요. 좀 드물게는 이제 뭐 한 번, 2번 오셔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안 아픈가요? 예, 약간 따끔따끔 하는 정도인데, 야, 신기하다. 예, 따끔따끔 하는 정도인데 뭐 이렇게 위험하거나 그런 치료는 아니고. 이거 뭐 찌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예, 이게 이제 뭐 비접촉식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자석이 된다 얘기죠. 예, 전기를 통해서 이제 전자석이 됩니다. 예. 그럼 강한 자석으로 뭔가 이 뇌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좀 바꾸나 보죠. 뇌가 두개골 속에 들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장이 두개골 뚫고 우리 뇌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예, 이런 치료가 이제 있고 저희 좀 불면증 치료에 TMS를 거의 이제 처음으로 하셨다.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울증 뭐 이런 데 쓰던 거를 불면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실제 이제 불면증 치료에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효과는 좀 어때요? 실제 이제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요. 생각보다 이 치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생각보다 또 뭐, 보면 어떤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이제 불안해하시는 분, 네. 그러니까 불면증 환자분들 중에 불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잠자는 것과 관련된 불안이 높은 사람이 불면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불안증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공황장애도 있고 그런 것처럼 잠에 대한 불안이 불면증이고 네. 그런 불안을 이제 낮춰줌으로 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동반된 불면증. 그렇죠. 네. 그럼 그분들은 이제 그 약물 치료도 하면서 동시에 한다. 그런 뜻인가요? 저희는 이제 불면증에 대한 비약물 치료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병원 모토 자체가. 예, 그래서 약 없이. 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는 약이죠. 그거 외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를 이용한 약인 셈이고, 저희가 이제 뉴로 피드백 치료라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불면증 환자들은 잠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태도 이런 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이제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 병원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약물 TMS. 예, 네, 경두계 자기 자극 치료. 에 대한 소개다. 이 장비 저도 처음 봤는데 네, 독특하죠. 근데 그러면 이거는 나오시고 그래서 이건 그러면 그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아직 아직 안 건강보험 되나 적용이 보죠. 되진 않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뭐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한 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네, 아프진 않고 네. 30분 정도. 그리고 길게는 한 3주 정도 해야 한다. 네. 오케이. 여기가 이제 선생님 제 방인가요? 진료실. 네, 네. 들어오시죠.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해주세요. 네, 네. 그럼 선생님 어디가 저는 내가 여기 아니, 선생님
이 같이 앉아야 되는데 왜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같이 앉을까 어떻게?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예. 앉으세요. 아니 그럼 그렇게 앉으세요. 예. 여기 앉으세요. 아니, 네 절로 갈게요. 그럼. 예. 자, 앉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우리 선생님이 나오게 하세요. 선생님이 주로. 네. 아, 이게 여기가 설릉역이면은 사실은 뭐 그 가장 핫한 플레이스인데 네. 그 대한민국 센터에 이렇게 큰 규모로 수면 전문 병원을 설립한 동기가 뭐예요? 저는 뭐 제가 이제 2007년까지는 이제 을지의대에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수면의학으로 이제 전임 일을 했습니다. 네. 또 그 전에는 이제 뭐 정신과 전공의로 이제 수련을 마쳤고요. 네. 우선은 을지병원에 있을 때도 거기도 수면센터가 있어서 이제 환자를 진료하고 그랬는데 을지병원이 이제 상당히 좀 노원구에 좀 먼 곳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거기는 검사실이 2개였고 네. 또 거기는 이제 정신과 진료를 주로 하는 중에 이제 수면 진료를 하다 보니까 네. 수면 진료만 전적으로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수면과 관련된 진료를 이제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이제 클리닉을 처음에는 이제 삼성동에서 이제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2016년으로 돼서 이제 여기로 옮겨오면서 지금 이 규모가 이제 많이 커졌고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12개였고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검사실을 5개씩 더 늘려서 지금 이제 22개가 됐습니다. 네. 그 불면증 환자나 수면 관련 환자들이 많죠. 우선 뭐 사실 이제 불면증 환자분들이 제일 많죠. 유병률로 따지자면 네. 불면증 환자가 제일 많은데 네, 사실은 이제 불면증은 가벼운 불면증부터 좀 심한 불면증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이제 불면증 환자 모든 분들이 다 수면 클리닉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실제 그러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이제 뭐 정신과도 가시고 뭐 가정학과나 또 내과 이런 데서 수면제를 타서 드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그런 분들도 뭐 수면제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정도로 해결이 안 되는 심한 불면증도 좀 있으시고 또 너무 수면제 의존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제 의료 현실에서 그냥 일반 외래에서 정신과든 가정학과에서 불면증 환자 한 분을 모시고 1시간 동안 진료를 보기가 어려운 게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또 불면증 중에 심한 불면증은 그렇게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좀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 인제행동 치료도 거의 1시간 정도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TMS 치료나 이제 뇌파 치료, 뉴로 피드백 치료 등등을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불면증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예, 저희가 이제 그 중에 하나고 사실 대학병원에서도 이제 그런 치료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또뭐 대학병원의 여러 가지 여건상 뭐 많은 환자를 그렇게 또 하기는 어려운가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이 주로 그걸 하고 있고요. 불면증 외에 이제 사실은 저희 병원에서 검사하는 비율로 보면 이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한 그렇군요. 70에서 80% 정도.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코골이가 이비인후과에서 수술한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알고 계시고 그랬는데 수술적 치료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이제 양악기 치료 외국에서 많이 하는 그런 치료가 최근에 또 이제 보험도 되고 하면서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실제로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가장 많이 진료를 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병원은 이제 수면 전문 병원이긴 한데 네. 그 중에서도 이 코와 관련된 네. 뭐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와 연관된 네. 그런 쪽 불면증 환자를 많이 보신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쪽은 뭐 그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많이 해왔잖아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선생님 이제 정신과 전문이시고 그 약간 좀 다를 것 같은데 똑같나요, 치료는?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뭐 사실은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은 수술을 더 하실 수 있는 게뭐 네.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약기를 이용한 이제 내과적인 치료는 뭐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요즘 이제 하시려고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고 저는 약기를 이용한 호흡에 대한 이제 치료 네. 이제 주로 하고 있고 뭐 조금 이제 백그라운드
다르니까. 근데 이 양압기 치료가 결국은 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어떤 마스크를 쓰고 또 양압기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6개월, 1년, 뭐 3년, 5년 이렇게 이제 써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기계를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포트 해주고 또 조금 어떤 그 질환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내가 질환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에듀케이션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뭐 조금 더 제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수술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혹시 뭐 이렇게 그 이 자원 검사나 양압 치료와 관련된 지난번에 이제 뭐 저희 오셔서도 네. 좀 해주셨죠. 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면 선생님 병원에서는 일반적 정신과에서 하는 불면증은 잘 안 다루시나 보네요. 일반적인 정신과에서 하는 불면증도 다르죠. 하기는 한다. 네, 하기는 하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 위주로 하지는 않는 거고요. 그렇죠. 네, 약물 치료 위주로 하지는 않는 거고. 네. 그렇게 제가 궁금한 건 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되지 않은 불면증 그런 경우도 선생님 병원에서 하시나요? 당연하죠. 사실은 이제 불면증은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다른 수면 질환이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에 의해서 잠을 못 자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그걸 되는 거고요. 그걸 치료하면 되는 거고, 불면증은 그냥 문자 그대로 잠들기 힘들고 자다가 자주 깨고, 그래서 이제 수면 부족으로 해서 피로감이나 이런 걸 느끼는 경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건 그 사람 생각이나 행동을 바꿔줘야지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거죠. 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장세폐 이제 잘 돼 있는데 원래는 이제 병원이 크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하면 좋은데 지금 위아래로 뭐 엘리베이터 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진으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선생님? 네, 우선은 지금 이제 그림 중에 보면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하고 뭐 뇌파 검사를 하지 수면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뭐 자기장 치료, 뇌파 치료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해나가는 그런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논문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 환자분들이 예약을 해서 오게 되면 그러면은 미리 다 진단을 받고 오나요? 딴 데서? 여기서 다 하겠죠? 처음부터 이제 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 병원에 불면증으로 오시는 분들은 되게 정신과나 가정학과에서 수면제를 드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뭔지, 얼마나 못 자는지, 뭐 약에 대한 반응은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수면 검사를 하고요. 잠을 찍어보는 검사를 하고 특히 이제 뇌파 검사도 합니다. 머리에 이제 전극을 많이 붙여서 좀 고밀도로 뇌파를 이제 찍어보죠. 고밀도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고밀도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뇌파 그 수면 검사를 할 때는 뇌파 전극을 한 4개 정도 붙여요. 근데 이제 고밀도 뇌파 검사는 한 20개 이상 전극을 붙여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 뇌파의 이제 지도를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각 뭐 델타파나 세타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이제 그 뭐 각성 뇌파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어디가 안 좋은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타겟이 되는 부분에다가 전극을 붙여서 잠 오는데 방해가 되는 뇌파를 줄이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뇌파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고밀도 뇌파 치료, 병두개 자기 치료, 다 제가 의과 대학 다닐 때는 좀 못 봤던 치료네요. 새로 이제 도입이 된 그런 치료. 그럼 선생님 그 불면증, 그럼 아무래도 좀 여기는 난치성 불면증 환자들이 많이 오나요? 그럼 그분들을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이 양압기 쪽으로 코골이와 연관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비율은 어느 정도나? 실제로 이제 불면증으로 오신 분들 중에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사람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별개의 질환이죠. 그러니까 마치 저희 병원에는 불면증 환자분들의 그룹이 있고 코골이 무호흡증 환자의 그룹이 있고 기면증 환자 그룹이 있고 하지만 완전히 별개의 질환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불면증하고 이 코골이는 완전히 다르게 완전히 질환입니다. 아. 완전히 질환이죠. 근데 둘 다 보신다. 그것도 보시죠. 그것도 아. 봐야죠. 그러면 코골이가 동반되지 않은 난치성 불면증 이런 분도 많잖아요. 많죠. 그럼 약물 말고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 치료가 이제 인지행동 치료죠. 인지행동. 방금 보여드린 뇌파 치료도 있고요. 네. 인지행동 치료는 잠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는 인지 치료와 잠에 맞지 않는 행동을 줄여주는 행동 치료. 네. 이걸 합쳐서 이제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내 스스로 내 잠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가는 치료고, 사실은 불면증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수면제를 그날은 주무시고 있잖아요. 네. 드시면 못 주무시죠, 대개의 경우. 예. 근데 이제 내 스스로 잠자는 힘을 기르면 약 없이 이제 잠을 잘 수가 있죠. 지금 보면 홈페이지에 미국, 유럽 각국에서는 4주 이상 약물로 조절되지 않을 때 인지행동 치료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그 수면제 처방 그 기준이 한 4주 정도 돼요. 3번에 4주 이상 처방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근데 현실로는 불면증 환자들 가운데 막 1년, 2년 먹는 분도 꽤 되잖아요. 많죠. 그건 게 잘못된 거다. 인지행동 치료를 제공해주는 의료기관이 없으니까. 아, 그럼 로컬 일반 정신과에서 불면증 환자에게 이 치료를 잘 안 해주나요? 그렇죠. 왜 그런가요? 우선은 이제 그걸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네. 수면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아직까지.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치료를 하는데 시간은 많이 이제 걸리는 대신에, 네. 우리나라 이제 보험 급여나 이런 걸로는 조금 이제 커버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또 그런 부분이 그런 것도 있군요. 있고, 또 이제 행동치료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제가 보였던 뇌파치료나 이런 것도 이제 행동치료의 한 부분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그런 시설을 다 갖출 수가 없죠. 그러네요. 그러면 구체적인 걸 좀 여쭤볼게요. 인지행동 치료는 선생님 병원에서 하는 거죠? 네. 선생님뿐 아니라 다른 의사분들도. 네, 저희 병원에. 이제 그 수면제로 효과가 좀 없고 코골이도 아니고 그럴 때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면제를 끊기를 원하는 거죠. 실제로 끊기를 원하는 거죠. 나는 수면제 먹고 잠을 자는데 이제 그거 계속 먹으려고 했더니 뭐 신문을 보니까 수면제 오래 먹으면 치매 걸린다는 둥 이런 내용이 이제 요즘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뭐 좋을 리가 없으니까 끊기를 원해서 오시죠. 그 지나가는 길에 한번 옛날에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스틸록스라 가지고 많이 쓰는 그렇죠. 수면제가 뭐 갑자기 몸병처럼 막 돌발적인 행동하고 그래서 막 사회 문제가 됐는데 정말 그 정도로 위험한 약인가요? 그게 사람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우선은 그러니까 비율이 한 5% 정도 된다고 해요. 5%나. 그러니까 이제 좀 유전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어서 네. 에스틸록스를 복용한 상태에서 일어나서 뭔가를 먹는다든지 야간 시기 문제라든지 제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본인이 기억도 잘 못하거나 어렴풋이 기억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사고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이제 그 스틸록스만은 아니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수면제를 써왔잖아요. 뭐 네. 발륨 이런 얘기 발륨이나 뭐 다마돔 들어보셨죠? 네. 그런 약들을 뭐 30년 이상 이제 사용한 주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긴 기간 분석해 봤더니 수면제를 많이 복용한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높더라는 걸 이제 우리가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알게 됐죠. 그래서 물론 이제 수면제 때문에 이 사람이 치매가 생겼냐라고 인과관계를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가 뇌 기능을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하잖아요. 근데 그런 약물에 30년 가까이 노출됐을 때 그 사람의 뇌가 정상적이겠냐. 그죠? 네, 그런 생각은 뭐 누구나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면제를 줄이자. 복용하지 말자. 꼭 필요한 만큼만 복용하자. 필요한 때에. 그리고 이제 약으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제 비약물적인 치료를 하자. 그래서 4주라고 얘기한 이유는 실제로 4주 정도 수면제를 드셔서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 불면증은 4주 아니라 4개월이 지나도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네.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지행동 치료를 선생님 병원에서 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일주일에 몇 번 찾고 그 내용이 주로 상담인가요? 네, 아니면? 되게 이제 상담이죠. 에듀케이션이고 네. 네, 잠의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첫 시간에 또 하루 일과를 어떤 식으로 이제 오가나이즈 할지 그런 거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오시면 이제 호흡법을 이용해서 긴장을 낮추는 거, 근이완법, 또 근육의 긴장을 낮추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좀 유행하는 마음 챙김 명상 들어보셨죠? 예. 마음 챙김 영상. 명상, 예. 명상. 메디테이션, 네. 예. 명상을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불면증이 이제 많이 좋아져서 우리가 치료를 종결하게 될 때는 재발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발 방지 교육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그 일주일에 몇 번 찾습니까? 한 달에 보통 몇 저희는 번? 이제 매주 매주. 쉬도록 하고 한 8번에서 10번 정도 한 두 달에 그 정도에 걸쳐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8주 내지 10주 동안 매주 와서 한 번에 그러면 한 시간 정도? 한 번에 이제 우리가 인지 치료하는 데는 1시간, 그 외에 이제 아까 TMS라든지 어떤 장비를 이용하는 치료를 하는 데도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번 오시면 3시간 정도를 여기서 본시다 가시는 거죠. 한 번 오면 3시간 정도. 그러니까 상담뿐 아니라 뭐 아까 그 자기 치료 등등 포함해서.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좀 예민한 질문인데 저기 치료가 잘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뭐 몇 년 동안 3년 4년 동안 그냥 수면제를 계속 먹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오면 어때요 대략? 우선은 제 생각에는 한 80% 정도 치료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네. 이제 되게 젊은 분들은 치료가 잘 돼요. 아 그래요? 20대, 30대, 40대 치료 잘 됩니다. 근데 노인분들도 많거든요. 60, 70, 80대 이런 분들은 이제 체력도 좀 떨어지시고 일단은 병이 오래됐겠죠. 30년 이상 수면제 드신 분도 있고 또 건강이 또 안 좋은 분들도 있고 네. 신체적인 건강이 안 좋은 이런 분들은 좀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약간 우울증이나 음. 불안증이 심한데 불면증이 겹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제 좀 치료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이제 자세한 건 전문적으로 병원에 와서 네. 배워야겠지만 네. 그 일반적으로 불면증 환자들이 생활할 때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저는 낮에 좀 활동적으로 지내라. 운동이든 집안일이든 그러니까 대개 불면증 환자분들이 내가 밤에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활동을 줄이죠. 어젯밤에 못 잤는데 낮에라도 좀 쉬어야지.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또 잠이 잘 안 계속 오겠죠. 악순환이구나. 그런 이제 악순환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낮에 좀 많이 움직여라. 네. 네. 우리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제 네. 나오고 있고 식탐의 제왕님이 아까 막 보여주신 그 수면실에서 검사 주무시면서 하면 토탈 몇 분 정도 걸립니까 시간이? 하룻밤을 다. 하룻밤을 다. 되게 이제 밤 10시부터 네. 이제 대개는 검사실에 한 8시에서 10시 사이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뭐 샤워하실 분들은 샤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를 붙이는 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몸에 뭐 부착하는데.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보통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주무시게 되고요.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6시에서 이제 일어나서 씻고 이제 검사가 끝나는 거죠. 그럼 이 병원에 야간에도 그렇죠. 누가 나와서 이렇게 병원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야간 근무 기사가 있습니다. 하루에 뭐 6명 내지 8명이 근무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골인가요? 네, 이제? 코골이 네. 수면 몹증의 네. 내용이고요. 네. 사실은 그 우리 코골음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사실은 본인이 아니라 옆 사람이 고생을 하죠. 본인은 뭐 잘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얘기해서 이제 떼밀려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가끔 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오시기도 하고 뭐 보시면듯이 이제 정상호흡 대비 이제 기도가 좁아져서 막히는 게 수면무호흡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방송 나가서 뭐 이건 이제 실제 나와 확인해 보는 네 그런 건데 실제로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걸 보고 또 본인이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3, 4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혀가 두껍다는 거거든요. 혀가 많이 두꺼워. 이게 목젖하고 혀 사이에 틈이 네. 틈이 저렇게 보여야 정상이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1단계처럼 여기 완전히 이제 목젖 사이 뚝 떨어져 있는 거고 여기가 지금 다 있는 거고 가렵고 완전히 가렵고
그러네요. 근데 저 3단계, 4단계 있는 분들이 좀 흔합니까, 인구에? 우선은 살찐 분들은 많아요. 역시. 살이 찌면 혀도 쌀이 쪄요. 아, 혀 사이사이, 혀 근육 사이사이에 지방이 쌓이면서 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이런 네. 식으로. 마치 이제 여기 있던 혀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여기 거의 닿을 듯이 있는 거예요. 여기보다 좀 더 두꺼워 보이죠. 네, 이런 이제 그림처럼 살이 찌면 혀도 두꺼워진다. 네. 그래서 이제 코골이 모비고 또 아래턱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마른 여자분인데 네. 상당히 이제 이렇게 왜 얼굴이 좀 길고 이렇게 가렴하신 분들이 이제 심미적으로는 되게 이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아래턱이 작아지면서 혀가 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혀가 두꺼워져 보니까 뒤로 넘어가죠. 이야. 그래서 마른 여자분인데도 코골이 목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아래턱이 작고 얼굴이 작은 분들 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은 코골이 자체도 괴롭고 네. 잠도 못 자고 네. 그런데 치료는 아무튼 이 양압기가 가장 검증된 치료인가요? 양압기는 이제 지금 나온 지 한 40년이 넘었고요. 네. 이제 우리 수면의학 교과서를 보자면 양압기 치료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수술을 환자들이 받았냐면 트라키오스토미 아시죠? 여길 때 열어요. 여기다가 예. 여기를 열어요. 세상에. 왜냐하면 여기 이제 막히는 부분은 여기니까 네. 요 아래쪽 그러니까 기관이죠. 우리 기관 삭간할 때 그 기관 네. 이 부분을 열어가지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낮에는 마개가 있어요. 마개를 막고 자다가 막고 이제 생활하고 이렇게 막혀 있어야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네. 밤에 잘 때는 열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그게 야. 1970년대 미국에서 진짜요? 실제로 그런 수술을 했고 교과서에 보면은 예. 그 책에 보면 실제 그 수술을 받은 환자의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이걸 하니까 너무 좋은데 단점이 뭔지 아세요? 여기 뭐 감염도 되고 뭐 근데 감염은 이제 이렇게 아물면 괜찮은데 수영을 못 해요. 오, 물 속에 들어가면 바로 물이 들어오니까. 음. 그러니까 수영을 못 해요. 이 마개를 막고 있어도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낮에도 이렇게 여기가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괜찮죠. 근데 낮에는 이제 뚜껑을 막아야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야, 근데 그 정도였습니다. 예, 그러고 심각했구나. 나서 이제 양압기 치료가 나와서 양압기 치료가 표준이 됐고 아까 말씀하셨던 레이저로 이제 목젖을 지지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목젖이 떨면서 소리가 나는 걸 줄이는 게 목적이지 결국 앞에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혀가 기도를 막는 거를 해결하기는 어렵거든요. 이 부분이 막히는 걸 해결하기는 어렵거든요. 목젖이 아니라 혀가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혀를 잘라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혀가 이렇게 여기 막아버리는 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제 혀와 관련된 그런 치료를 시도하는 병원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혀가 얼마나 큽니까? 혀가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 손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주먹을 쥐면 이만하잖아요. 그렇죠. 이만한 근육 덩어리가 내 예. 입안에 들어있는데 이걸 사실은 이걸 이제 잘라내거나 태워서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치료에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를 아까 네. 저 검사실에서 하죠. 네. 요렇게 붙이는 장면인가요? 예, 이게 이제 붙이는 거고요. 어. 예, 이제 다 붙인 상태고 그렇습니다. 요렇게 붙이고 자야 되는구나. 그렇죠. 야, 이렇게 붙이는 데만 한 2-30분 걸리겠네요. 예, 아주 숙련된 기사가 해도 한 20분은 걸리고요. 근데 조금 덜 숙련된 사람은 1시간 걸립니다. 특히 머리에다가 뇌파 전극을 붙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요. 머리에 이제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잠이 더 잘 안 올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우, 저 이게 이렇게 해서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뭐 저 거의 원장님 거의 저 잠 못 잤어요. 검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못 주무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예, 저도 검사를 받아보거든요. 저도. 본인이 직접? 예, 저도 검사. 저도 코골이 모흡증이 있어요. 저도 양압기를 쓰고 있어요. 지금 4년째 쓰고 있는데 저도. 진짜예요? 예, 실제 의사분들 중에 꽤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홍 박사님께서 혹시 이제 뭐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나 이렇게 수면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네. 본인은 코골이 없으세요? 본인은 무슨 치료하세요?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뭐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님도 본인은 양압기 쓰세요. 저하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마스크가 좋다든지 환자 입장에서 이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쓰세요. 단지 뭐 이렇게 막 우리가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을 뿐이고. 이게 밤에 잘 때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 길이 없죠. 근데 아무튼 좀 불편해 보일 것 같은데 쓴다는 얘기는 효과가
있어서 몸이 좋으니까 그렇죠. 런 뜻인가 보네요. 예, 이제- 양압기를 어떻게 한번 여기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좀 있나요? 네. 예, 양압기 하고 네. 이게 이제 양압기고요. 네, 이게 이제 펌핑을 하는 예. 기구군요. 네. 제가 이제 이제 이 머리에다 이렇게 차고 밤에 잘 때 이렇게 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에게 맞는 걸 디자인을 하나요? 그러면 다 이거는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라지, 미디엄, 스몰, 뭐 슈퍼 스몰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네. 있고요. 뭐 매우 드물게 좀 이제 어떤 스타트업은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을 읽어서 네. 그 사람한테 딱 맞는 프린트, 그러니까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도 있다고 해요, 독일에.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고요. 네. 되게 이제 뭐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밸브가 코로 들어가게 돼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어폰처럼. 이 사이에 원래 튜브가 긴 튜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바람이 네. 코를 통해서 여기를 들어가는 거죠. 네, 여기서 펌핑을 한 바람이 이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 이제 이 장비는 여기에 이제 공기 흡입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실내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실내 공기를 빨아들여서 여기 필터가 있어요. 필터로 그리고 여기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가 이제 일정한 압력의 공기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가습 물통이 있어요. 공기가 여기로 들어가서요. 여기에 이제 가습 체인버죠. 여기 밑에가 따뜻해지면서 네. 물이 데워집니다. 어. 수증기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 통과하는 공기가 습기를 머금게 되죠. 수증기를 머금은 상태에서 여기를 통해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코로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습기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1분에 몇 번 쾅쾅 하는 게 이게 환자 호흡하고 좀 맞아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러니까 환자의 이제 호흡을 읽어서 인공지능이 있어요, 나름. 그래요, 이 안에. 호흡 곤란의 정도를 봐서 압력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고, 그래서 대개 호흡 그 바람을 불어넣는 주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4초에 한 호흡 사이클이 끝나게. 한 4초 들숨 날숨 이제 2초 이렇게 2초에 들이쉬고 2초에 내쉬게 그런 식으로 되게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를 다 하고 여기서 네. 뭐 뇌파 검사 밤에 주무시면서 하고 수면 검사. 예,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처방을 받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다 세팅을 해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게 뭐 한국 건가요? 아니면 외국 건가요? 이거는 이제 레스메드라고 해서 네. 이 양압기 치료를 발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호주의 의사, 호주의 의사고 이제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내과 의사죠. 호흡기 내과 의사. 네. 그 벤틸레이터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이걸 이제 좀 그러니까 일반인이 이제 특히 코골이 목조 환자가 쓰기 좋게 만든 거고 초창기에는 뭐 정말 그 진공청소기를 거꾸로 매달아서 만들었다 그래요. 이게 진공청소기가 거꾸로죠. 얘는 진공청소기를 빨아들이는 거, 얘는 내보내는 거니까.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분이 만든 회사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작네요, 이 정도면. 슈퍼 컴팩트하죠.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작아지고 있고 똑똑해지고 있고. 근데 그러면 이게 공기를 팍팍 밀어내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요? 한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처방 압력이 12다라고 네. 하면 12cm 워터입니다. 그러니까 물기둥 10에서 12cm를 받치는 압력. 센티미터 제곱당.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보셨겠지만 일기압이라는 게 수온기둥 76cm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물리 시간에 이렇게 본 것처럼. 네. 근데 물은 수온보다 비중이 더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훨씬 뭐 10이면 그러면 센 건 아니죠. 기압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압으로 환산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2 정도의 그런 압력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거의 한 100분의 1 정도, 100분의 1 기압 정도, 네. 10분의 1 기압 정도 되겠네. 10분의 1 기압. 근데 어느 정도 압력으로 줄지는 선생님이 다 정하신다. 네, 저희가 검사를 하면서 실제 이제 아까 저희 검사실에 주무실 때 마스크를 쓰고 주무세요. 숨 막히는 게 있을 때마다 압력을 높여서 얼마만한 압력이 적절할지를 찾습니다. 그걸 압력 처방 검사라 그러고 거기서 12라고 나왔다. 그럼 이제 그걸 여기다가 우리가 입력을 해서 쓰시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이 기계도 호주 의사가 만든 그렇죠. 그 회사의 외국산이네요. 국산도 있는데 이제 국산 아직까지 조금 질이 떨어지고요. 뭐 이게 이제 필립스도 기계를 만들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일에서도 만들고 있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식탐의 제왕님이 양압기가 오류가 나면 위험하진 않나요? 주무시는 도중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정전되면 어떡하냐고. 정전되면 뭐 와류 같은 게 생기면 근데 정전되면 딱 멈추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이게
입을 덮지는 않아. 아, 입은 열려 있는 거네. 그렇죠. 콧구멍으로 들어가니까. 코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사실은 입만 벌려도 호흡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잡아당기면 거의 다 벗어져요. 이게 이제 단단히 매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제 제일 문제는 쓰시다가 불편해서 자꾸 마스크를 벗는 분들이 있어요. 아, 초기엔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불편한 거지. 내가 이걸 쓰다가 기계가 오작동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조치를 못해서 잘못되거나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 환자분들 이거 많이 처방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대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족도. 우선은 무호흡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에 50회, 60회 호흡곤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양압기 쓰시면 너무 좋아요. 내가 양압기를 썼더니 그 다음날 머리도 맑고 한 피곤하고 날아갈 것 같고 이 좋은 걸 왜 안 내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한 분들은. 네. 그러니까 심한 분들은 이렇게 심한 게 이렇게 뚝 떨어지니까 너무 차이를 크게 느끼죠. 그런 분은 정말 좋겠네요. 근데 이제 한 시간당 20번 정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심하지 않죠. 이런 분들은 양압기를 썼을 때 기계를 써서 내가 이득이 되는 거를 크게 못 느끼겠고 처음에는 불편해요. 그래 좀 쓰면 불편하고. 네, 처음에는 이제 참 하루 이틀 살 동안 불편하니까 이게 좀 뭐 불편하고 그렇게 좋은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점 좀 적응이 돼서 잘 쓰시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플리플랩님은 저희 아빠가 이거 착용하고 있다고. 네. 근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심한 분들은 이거는 제일 검증된 방법이니까 써봄직하겠네요, 정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건강보험이 됐죠. 그러게. 이게 또 최근에 된 건가요? 네, 2년이 이제 다 돼갑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니까 2년이 다 돼가고요. 이게 이제 사실 제가 대한수면학회 보험이사로 있으면서 여러 또 다른 학회 선생님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이제 건강보험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외국은 다 그 건강보험이 되거든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OECD 국가고 OECD 국가가 아닌 나라에도 보험이 되는데 이런 우리나라가 안 되는 게 너무 말이 안 돼서 보시면 이건 이제 잠을 찍어보는 검사가 보험이 일단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아야지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검사도 보험이 되고요. 검사도 밤에 자면서 하는 거. 하룻밤 주무시면 이렇게 하는 검사가 그전에는 한 70만 원 가까이 했는데 지금은 건강보험이 돼서 이제 건강보험 일반일 때는 12만 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그렇군요. 보호 이런 분들은 거의 비용을 안 내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기면병이라고 이제 심한 졸음에 대한 것도 있고 이제 양압기죠. 네. 이 이 치료 같은 경우가 이제 건강보험이 되는데 모든 환자한테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어느 정도 이제 수면무호흡이 있어야 되고 결국은 이제 양압기를 빌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환자께 아니고 회사가 환자한테 빌려주는 거고 그 렌트비에 대해서 8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은 한 달에 한 17,000원 정도를 부담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달에? 매달 이제 그렇게. 알았어. 한 달에 17,000원이면 이걸 쓸 수 있다? 네. 저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한 기계가 한 2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전만 해도 이거 치료가 필요한 분은 내가 이걸 샀어야 됐어요. 260만 원짜리 기계를. 근데 그걸 손쉽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라서 꼭 필요한 환자분들 중에 못 쓰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험이 되면서 그게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스크 쓰고 나는 것도 이제 이것도 1년에 하나씩 이게 소모품이니까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두 번째 달부터는 한 달에 17,800원만 내면 그렇죠. 쓸 수 있다.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뭔가 기준이 있겠죠. 아무나 다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기준이 뭔가요? 그 기준은 이제 우리가 수면 검사를 하면 호흡 곤란의 정도가 나옵니다. 그 정도가 시간당 15번 이상이어야 돼요. 시간당? 예, 1시간에 15번 이상 호흡 곤란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제 5번에서 15번 사이일 때는 불면증이나 주간졸음이나 인지기능 감소 같이 부가적인 증상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비비빅님이 이걸 구매하는 것도 건보 받을 수 있냐?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구매는 안 된다. 구매는 안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냥 1년 이상을 이제 여러 번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 기계 구매하는 걸 이제 지원해서 환자분이 이 기계를 가졌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분실했어요. 그럼 이제 그 책임을 뭐 누가 지느냐, 그리고 분실한 분한테 그럼 바로 또 기계를 새로 주느냐. 그러기도 또 그렇죠. 근데 또 안 드리기도 또 그렇잖아요. 이제 치료 도구니까. 네.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은 일본 모델이에요. 유럽 모델이기도 하고, 유럽하고 일본이 이제 기계를 빌려 쓰는데 그 렌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그런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러면은 수능도는 높다 이 얘기시죠? 처음에 좀 불편해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정말 그 좀 심한 분들은 뭐 수능도가 95%가 넘고요. 잘 쓰시고. 근데 이제 심하지 않은 분들은 쓰시면서 좀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니드가 강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매일 또 이 마스크도 또 세척을 하고 물통도 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조금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하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드랍아웃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거 빼고는 이게 뭐 약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부작용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이라 하면 마스크 때문에 얼굴이 조금 눌린다, 뭐 좀 피부 트러블이 매우 드물게 이 실리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실리콘이니까 그런 분들 좀 있고, 뭐 입이 좀 마른다, 코가 마른다 이 정도 있는 거지. 네. 이걸 써서 어떤 의료적인 치료를 요할 정도 합병증이 생겼다. 그런 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야 이거를 쓰면은 보통 뭐 어떤 분들은 5년, 10년, 15년 계속 써야 할 수도 있겠네요. 자기가 그렇죠. 좋기만 하면. 예, 제가 지금 4년째 쓰고 있습니다. 아, 4년째. 근데 이제 어떠세요? 저는 뭐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정도로 수면의 질의 차이가 난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매일 쓰고 있고, 예를 들어 제가 어디 이제 여행을 갈 때 하루 정도 갈 때는 안 갖고 가죠. 그런 날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좀 멍하고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업무 능률도 떨어지고 쓰면 이제 확실히 좋아지죠. 이런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양압기를 계속 관리하면서 쓰시는 거죠. 그 호흡이라는 게 사람마다 막 다르고 그때 다른데 이 양압기는 자기가 정해진 대로 빵빵 쏠 때 숨을 쉬는 거니까 수동적으로 그러면 따라가는 건가요, 호흡을? 아니요, 얘 기계가 사람의 호흡에 맞춥니다. 이게 센서 기능이 있어요? 그럼요. 어떤 식으로 센싱을 하느냐면요, 얘가 이제 압력을 여기다 보내요. 그러면은 보낼 때 저항이 느껴지겠죠. 메아리가 에코가 돌아오겠죠. 우리 초음파도 에코 아니에요? 네네. 에코가 돌아오는 걸 얘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저항의 정도를 가지고 기도가 열려있는 정도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압력을 높였다 낮췄다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냥 막 무대포로 빵빵 쏘는 건 아니다. 그 많은 분들이 마치 이제 이게 바람이 나온다고 하면 내가 아주 바람이 세게 나오는 선풍기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너무 답답하겠죠. 선풍기 바라보고 있어. 우리 왜 차창 밖으로 머리 내밀면 너무 막 답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개념의 치료가 아니고 얘가 나름대로 이 사람이 들숨인지 날숨인지를 읽어서 들숨일 때는 세게 해서 도와주죠. 환자가 뇌쉴 때는 살짝 압력을 낮춰서 내쉬기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코골이로 인한 거는 정말 검증된 치료로 권해드리고 싶고 도움도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더 많은 사람은 어쨌거나 코골이가 아닌 또 불면증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와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렇죠. 그런 분들 아까 행동인지 치료. 그런 걸 받고 근데 어느 경우든 저렇게 24시간 밤에 자면서 재는 거는 필요하다. 그렇죠. 불면증도 한번 그거는 해봐야 된다. 예.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코골이 불면증 외에도 이제 기면증이라 그래서 조금 드문 질환이긴 한데 이건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거죠. 그러게요. 심하게 졸려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이런 질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검사를 조금 이제 야간 검사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낮 동안의 졸음 정도를 보는 검사까지 합니다. 이게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라고 해서 이 그림을 좀 보시면은 밤에 잠을 자고요. 야간 검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그리고 이 낮에 검사를 하는 거죠.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야간 검사 끝낸 후에 그 방에서 주무시는데 한 30분 정도 잠을 잘 기회를 드립니다. 얼마나 빨리 잠드는지 보고 1시간 반은 깨있고
예, 두 번째도 마찬가지. 30분, 1시간 반. 이런 검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얼마나 빨리 잠드는지를 봅니다. 그 빨리 잠드는 정도를 가지고 이 사람의 졸음 정도를 보고 그게 일정한 기준에 맞으면 이제 이 사람은 병적인 졸음이 있다. 되게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래요.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생. 이게 좀 기면증이죠. 기면증이죠. 예, 드문 질환인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진료하는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이 코슬립 병원에는 전국에서 많이 오겠네요, 환자들이. 이제 실제 저희가 이제 2007년, 8년 이렇게 이제 오픈했을 때는 네. 전국에 이제 사실 병원이 몇 개 없었고 서울에 가 있었고 그래서 부산이나 뭐 광주, 뭐 제주 이런 데서 많이 오셨고요. 요즘은 이제 지방에도 좀 많이 생겼어요. 아, 이런 부산이나 병원들이. 광주나 그래서 그렇게 아주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은 좀 적습니다. 네. 가끔 있으시고 대부분은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오십니다. 네. 자, 오늘 신홍범 선생님과 함께 코슬립 의원이죠. 수면 네. 의원. 네. 네. 찾아뵙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무리. 네. 비온 뒤에 가끔 좀 오셔서 네. 좀 불면증 전문 지식을 좀 많이 나눠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한 네. 달에 한 번 정도 병원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밑에 같이 일하는 다른 분도 좋고 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또 저희 스튜디오하고 가까우니까 네. 네, 코슬립 병원 자랑도 하실 겸 저희 지식 나눔에 좀 자주 와주시면 이렇게 네. 양압기 이야기도 그렇고 또 일반적인 불면증 환자들의 고충도 좀 들어주시고 정신과시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기질적인 거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불면증 숙면을 잘 취하려면 아까 이제 낮에 운동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뭔가 선생님만의 좀 노하우 같은 거 좀 없습니까? 한두 개만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늘 강조하는 게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다른 건 못 하겠고 난 딱 하나만 해서 내 잠의 질을 좋게 하겠다 그러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일요일에도 심지어 일요일에도 예,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어난 시간 더하기 16시간 후에 잠 오는 리듬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16시간 후에. 예.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면 잠 오는 리듬이 만들어지겠죠. 논리적으로.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주중에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다가 토, 일, 왜 휴일 있죠? 여행을 가시거나 좀 늦잠 자는 게 사치처럼 느껴지는 그런 날은 10시까지 그냥 주무셔 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지는 수면 리듬이 안 만들어지죠. 내가 이거를 한 달을 내내 이제 지속을 하면 정말 이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잠이 오게 돼 있습니다. 네, 너무 좋겠죠. 우리가 자는 동안에 잠의 질도 좋으니까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뭐 아까 이제 제가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본인들이 더 잘하세요. 내가 낮에 운동을 좀 한 날이랑 그렇지 않은 날이랑 잠 오는 게 다르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료, 뭐 커피나 이제 이런 것들을 드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잠에 이제 어렵고 본 분들은 심지어 불면증 환자분들도 이제 이렇게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 저녁에 커피 마시나 안 마시나 똑같이 먹자. 내가 안 마시더라도 잠이 더 잘 오는 경험을 못 해봤어. 난 그래도 커피 마실 거야.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루만 해서는 모르고요. 분명히 카페인을 줄이면은 밤에 잠도 잘 오고 야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제 의학적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자각과 달리. 예, 그리고 이제 자꾸 한 번 경험한 거 가지고 자꾸 일반화를 하세요. 나 커피 마시고도 잘 잘 땐 잘 잤어. 그러니까 나 커피하고 상관없어. 안 그래요. 사람들한테서.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런 걸 못 지키시죠. 근데 커피는 그래도 요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커피를 그래도 정 마셔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에는 이제 디카페인 커피를 구해서 이제 쓰시는 그 기준을 보통 몇 시로 제시하세요? 뭐 오후 12시인가요? 2시? 저는 그러니까 점심 네. 낮 12시 전에는 드시고 낮 12시 이후에는 가능한 카페인 들어가 있는 거 드시지 마시라. 근데 너무 나는 커피가 좋아 이런 분들은 이제 디카페인으로 하셔라. 또 얘기는 드립니다. 야, 12시 예. 이후에는 마시지 말라는. 왜냐하면 이제 반감기가 한 4시간, 5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페인의 반감기가.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서양인들 기준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의 반감기가 10시간 이상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한 오후 2시에만 커피를 섭취해도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올빼미형이 나쁘니까 종달새형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록 의지를 동원해 바꾸는 게 좋다는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올빼미도 형도 아니면 이제 그 부엉 종달새형도 아닌 대개는 이제 리더 타입 중간형이라고 해요. 거의 실제 극단적인 아침형 저녁형은 5%도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걸 하다 보면 뭐 본인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하다 보면 그래도 거의 중간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뭐 올빼미가 종달새가 올빼미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나의 그 삶의 패턴에 따라서 올빼미가 될 수도 있고 종달새가 될 수 있다. 예, 그게 어느 게 더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잡의 특성,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른 가족들의 리듬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따라서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게 좋다, 뭐 강제로 바꾸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자, 오늘 홍해 걸고 설릉역이죠. 설릉역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수면 전문센터입니다. 코슬립 수면의원 원장님이시죠. 신홍범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예, 즐거운 고맙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예. 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면 돼요. 아이고, 이 말씀도 잘해주시고.